네. 오늘은 이제 편집 후기 인터뷰 하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독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지는 이 부분을 알려달라 했던 거를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솔, 우리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을 잠깐 위해서 설명한다면은 이솔이라는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창조를 또 브랜드를 지키거나 아니면 또 성장시키는 가상의 인물을 정한 다음에 대표님께서 이솔을 닮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모든 직원들이 다 이솔처럼 이 직장에서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게 아마 4년, 5년 됐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것이 어떤 성과든 어떤 성장이든 다 떠나서 해보시니까 가상의 휴먼 브랜드처럼 이솔로 살아보시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은 뭐 큰바의 얼굴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항상 고민이나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삼성동 공사할 때도 저희가 아무래도 벽면 녹화 이쪽이 물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자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저한테는 항상 그게 어떤 그 이정표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걸 실제로 이행하는 직원들한테는 불편함이죠. 굳이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비용도 더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직원들도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표님 생각이죠?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대답을 하는 경우죠. 뭐 진짜 단점은 이게 대표가 하는,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일 수도 있고, 이게 본인이 안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 차이가 직원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입 직원한테는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게 막 잘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직원들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신입 직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 인력들은 또 전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고정으로 쓰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또 거기까지 가기는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 큰 장점은 제가 회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회사의 큰 흐름을 잡거나 직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직원들과 함께 보다는 회사의 방향과 회사에 나아가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같이 나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입니다. 저도 계속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직원들의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적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브랜드 골목대학 때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원들도 매년마다 이솔상 그래가지고 각자 투표해서 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솔상 받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나 이제 나가거나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솔상을 받을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모범도 보이고 또 이솔로서 본인이 역할들을 했었는데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간 직원도 있고, 근데 뭐 건강 말고도 나간 직원들한테 면면을 보면 대부분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거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점이자 장점은 저는 그러니까 조경 전문 인력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종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 외에 있던 조경을, 그러니까 직업의 하나로 오는 직원들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같은 친구가 와서 조경과 음악과 접목하고, 또 다른 뭐 돼지를 키우거나 이런 도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사육. 네. 네. 이런 쪽에 축산업. 있는 직원들도 와서 조경과 접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각이나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좀 그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직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소라 되기 전에 본인의 꿈이나 비전, 그리고 근무에 대한 이 조경을 평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그런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솔이라는 사람과 가상의 인물, 브랜드 네. 인물과 네. 직원과 네. 또 대표님과의 삼각관계 네. 내지는 괴리가 엄청 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적용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업무의 연장으로 이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뭐 그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계속 그 이소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만 또 말씀해 주시겠을까요? 일단 저를 위한 거고, 그 다음 자연을 위한 거고, 그 다음 우리 후손 자녀들을 위한 거고. 뭐 이게 적당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되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동 현장인데, 조경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조경스러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삼성동을 하려고 했던 그 건물주이시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돈이 있다고 다 이걸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더라고요. 그분이 뭐 재력이 많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삼성동 그 서울 시내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 숲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저도 돈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저는 조경가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그게 주변에서 엄청난 반대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벽면 녹화라든지 조경을 해서 관리나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주변 지인들이 말렸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조경가스러운.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조경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물 쓰는 부분도 이분 정도면 비용이 관계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도 설득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이솔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벽면 녹화가 물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좀 더 번거롭고 복잡하고 비용이 올라가지만 이 물을 재생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자연에, 진짜 숲과 같이 이 시민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업무에 지친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그게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업이나 업무 면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이솔이 저를 늘 이렇게 어디로 돼지 몰고 갈 때 이렇게 엉덩이 툭툭 쳐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제가 이솔이라는 이 뭐랄까요, 가상의 인물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이정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많이 또 나중에 만나겠지만은 네. 창업자 중에서 아니면 네. 자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대표님처럼 자신도 네. 그러니까 제2의 인물, 이솔 네. 같은 인물 하겠다 할 때 네. 만약에 말린다면 왜 말리실 거고 네. 추천한다면 왜 추천하실 겁니까? 일단 왜 말리실 겁니까? 말리는 거는 쉽게 가려면, 그러니까 초창기에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챙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초창기에 사실 직원을 많이 두실 것 같으면,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것들, 이 직원들과 이 이솔들을 만들어가고 이솔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꿈처럼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상당히, 왜냐하면 이솔이 되면 나가고 이솔로 뽑히면 나가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이렇게 뭔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법적으로 많이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까도 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이솔화 되어 가는 과정이 업무에 연속이 되지 않는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찾고 마련해야 그 다음에 적용이 더 쉽고 더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저희는 사실은, 직장을 목적으로 온 직원들이었고, 만약에 어떤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 그러면 최고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좀 있고 추천을 드리고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솔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을 하지만 일단 들어온 직원들은 어떤 본인의 직장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저희한테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뽑을 때는 이런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직원들을 뽑고 계속 충원하고 싶고 또 그런 직원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다음 호 특집이 브랜드십과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아이템 만드는 방법. 네. 거기서는 되게 이솔이라는 그러한 접근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우리가 스쿨 만들어서 오픈할 때 꼭 오셔서 한번 이솔에 대해서 강연과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